네, 5월 8일 어버이날 벌어지는 경마 첫 번째 서울 경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마 6군의 1000m 경주고요. 연령 오픈 앞말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관심이 가는 말은 1번마 불의 여왕, 그리고 6번마 중추부사, 7번마 아라크트윈, 그리고 10번마 라온울프, 12번마 세화꽃. 이렇게 한 5마리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요, 확실한 충마가 있습니다. 자, 1번마 불의 여왕. 이 마필은요, 데뷔전에서 막강한 좀 순발력을 발휘를 했고요. 계속 앞선에 붙여 뛰는 말이죠. 자, 이번 경주의 변수가 뭐냐 하면 1000m 경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변수가 되느냐? 자, 상생 경마가 들어서면서 거의 1200m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1000m는 이제 간간히 뛰었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1000m로 거리가 줄었다. 근데 1번 게이트에 선행력 마필이다. 그리고 버티는 힘까지 있다면 1번마 불의 여왕은 여기서 만약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말들이 다 현군에서 보여준 걸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새로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 거리 경험 뭐 한 번이기는 하지만 1착을 차지했었다라는 거, 이런 상승세는 좀 무시를 못하는데 게이트에 2점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불의 여왕은 저는 어쨌든 충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6번마 중추부사입니다. 예상지에 예상외로 이 6번마 중추부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보면 처음 주행검사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였는데 직전 주행검사에서 높은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1착을 차지했죠. 거기다가 지금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은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그럼 16의 단방으로 끝날 것이냐? 자, 저는 항상 배팅을 하는 배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배터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6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내가 있다. 그러면 다른 말은 아예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배당이 거의 최저 배당이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최저 배당에다 또 다른 거를 바친다? 그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당일의 말필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1번 불의 여왕과 6번 중추부사를 본다면, 강한 믿음이 있다면 한방으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한방 게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자, 왜 한방 경주로 보기가 어렵냐? 중추부사가 이 말도 앞선에서 뛰는 말이거든요. 근데 불의 여왕이 분명히 앞선을 이렇게 경주 전개를 보면 1번 불의 여왕이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것이 거의 뻔한 전개입니다.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6번 중추부사는 옆선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행 싸움을 할 때. 그럼 이렇게 두 마필만 뛸 수 있냐면 그건 아니죠. 여기서 또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말이 주행심사에서 선행력을 보여줬었던 12번마 세화꽃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죠. 근데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박태종 기수 되든 안 되든 이런 말 갖고 치고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앞선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번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이 6번 중추부사는 그렇게 검증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이 8번 소베라니아가 있습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데뷔전이에요. 데뷔전인데 순발력은 제가 봤을 때는 중추부사나 세합꽃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마필도 결국은 앞선 장악을 하기 위해서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8번까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6번, 8번, 12번이 아직 경주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 아라크트 위는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뭐 너무 없죠. 도착 순위를 봐도 직직전 경주에서 3착을 한 번 하고 1등한 말과 1차 그러니까 마신차가 1마신 분위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마필도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영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지금 약한 편성이라는 거는 김영군 기수도 알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대부분 다 지금 새로 출전하는 신마들이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마필도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마필을 얘기를 할 때 이 경주의 변수는 지금 1000m라는 게 변수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아라크 트윈이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경주에선 선위권에 붙어서 끈끈하게 따라붙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따라붙을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제가 푸는 경주 전개는요. 이 1번마 불의 여왕은 그냥 마지막까지 버틴다예요. 그럼 이 뒤에서 서 있을 뭐 12번 세화꽃, 8번 소베라니아, 그리고 6번 중추부사가 끝까지 버티는 그림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7번 아라크 트윈이 뒤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김영근 기수가 처음에 만약에 내가 선행을 가겠다라고 막 달라붙어서 가고 혼합 경쟁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럴 때는 김영건 기수가 침착하게 앞말이 무너질 것이다를 기대를 하고 선입권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의 기회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 라운울프 최범현 기수가 타고 있고 라운 시리즈는 대부분 다 선행형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000m에서 선행 경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물론 뭐 1번이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인기마들보다는 조금은 비인기마권에서도 한 번쯤은 좀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서 마필을 추천을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역시 충마는 1번마 불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라는 7번마 아라크 트윈. 그리고 저는 중추부사보다는 차라리 12번마 새와 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병으로는요. 박으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8번마 소베라니아.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고차 제1경주가 되겠습니다. 후견경마의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를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고민해도 답 안 나옵니다. 네. 자, 7번만 매직힐 이 마필만 지금 경주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는 경주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 깜깜이 경마입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걸 뭐 어떻게 예측을 하고 뭐 하긴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배팅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던가 해야 됩니다. 저는 절대 무리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7번만 매직힐은 데뷔전에서 6착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순발력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특히나 모준호 기수가 이제 감량의 이점을 안고 조인권 기수에서 모준호 기수로 교체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 신마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순발력은 지금 7번 매직힐이 보여줬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할 가망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가 있느냐? 지금 뭐 좀 인기를 끌 말이 2번마 럭키론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10번마 에코피아, 11번마 바베라엘라 뭐 이 정도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마필 보여준 게 없는데 결국은 주행심사 모습이거든요.
주행심사 모습에서 어느 정도의 가망성을 봤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필은 정말로 좋아 보였다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베팅을 하십시오. 근데 잘 모르겠더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더라. 이런 거 갖고 베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럭키로는 기본적으로 주행심사에서 순발력보다는 뒷심을 보여줬었습니다. 뒷심을 보여줬는데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뒷심은 솔직히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뛴 뒷심이고요. 또 하나 김어수 기수 솔직히 크게 믿음이 가질 않죠. 자, 10번마 에코피아. 이마필은 순발력을 좀 보여줬어요. 순발력은 보여줬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조창욱 기수예요. 근데 조창욱 기수도 뭐 기수기 때문에 승부는 해야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 10번마 에코피아 갖고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마필이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11번마 바벨 라일락도 역시 앞선을 좀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어찌됐든 주행심사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무시는 못하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7번마 매직 키를 충말어 놓는 경주고요. 그 다음에 10번마 에코피아, 11번마 바베라일라까지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고, 만약에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질 않더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일 제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200m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자, 이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끄는 말은 이제 1번마 베오울프, 그리고 6번마 세명 캡틴, 7번마 국향, 그리고 12번마 우승환희 등이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요, 국산마 6군의 좀 부진마 경주입니다. 뛰는 기능 전개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이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과연 어느 말이 앞으로 나올 것이냐죠. 자, 1번마 베어울프는 지금까지 이제 데뷔전을 한번 치렀죠, 직전에. 그래서 3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1등과의 마신차가 8마신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이 3착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게이트가 1번 게이트고 만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고요. 6번마 3명 캡틴도 직전 경주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죠. 서서히 말이 좀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전 경주들을 보시면 착차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자, 7번마 국향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도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마 선행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을 가야지만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크게 믿음은 가지 않고요. 두 번째 인기마가 될 12번마 우승환희 보시면 3착, 7착, 3착, 7착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인기마 네 마필이 크게 믿을만 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냥 이 도찐 개찐해서 조금 더 낫다 정도지 크게 믿을만 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주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역시 1200m 경주입니다. 그리고 마필들이 솔직히 별 볼 일이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아무래도 좀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10번마 아이스스타입니다. 자, 김하연 기수가 이제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상당히 좀 걸음이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선위권에서 뛰었습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되는 마필인데 계속 선행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마필이 싸워온 말들을 보시면요, 뭐 회두령 또는 뭐 위너리지웰, 스포트라이트, 뭐 올드 스페셜, KM 매직
비교적 강자 틈에서 선전을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자가 없는 이편성에서는 비록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충분히 선행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선행을 나올 수만 있다면 어차피 쫓아올 말들이 그렇게 뒷심이 좋은 말들은 아니니까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개를 이렇게 봤을 때 10번마 아이스스타가 상당히 빨리 치고 나올 수만 있다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끝까지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붙을 수 있는 말이 9번마 가보사랑입니다. 두마필이 약간 인기권에서 지금 좀 빗나가 있는데 이 선행마는 이 두마필이에요. 자, 1200m 경주거리에서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조선경마에서 앞장 까는 말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9번 가보사랑해와 10번 아이스스타는 분명히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저는 9번 가보사랑해가 버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1번 베오울프, 그리고 7번 국향, 6번 세명 캡틴, 그리고 최외곽에 12번 우승환희까지 이렇게 붙여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10번이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조건은 뭐냐? 단독 선행을 나왔을 때입니다. 뭉치게 되면 이마필도 뒷걸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데뷔전을 치르면서 3착을 차지했었던 1번마 베오울프는 끈끈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도 있다. 그러면은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1번마 베오울프는 여기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송재철 기수가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 선행마가 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마 베오울프는 송재철 기수가 선의권에서 딱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외곽에서 휘감을 수 있는 12번마 우승환희, 이 마필도 임기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에 올라올 힘은 갖고 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 편성이 조금은 허접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세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1번하고 12번은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필에 대한 배당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배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요, 배당이 없다고 그 경주가 나쁜 경주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마필의 인기마들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면 강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건 찬스가 되는 거고요. 인기마들이 있는데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마필을 꺾을 말도 그렇게 보이질 않는다. 그럼 배팅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경마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배팅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10번마 아이스스타, 그리고 1번마 베오울프, 12번마 우승환희, 이 세 마필이 좀 입상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9번 가보사랑해가 부민호 기수의 기승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림, 이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의 이경주, 국산마 6군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도 뭐 그렇게 재밌는 경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의 인기마는 이제 4번마 얼라이브 스타, 그리고 6번마 부산 한갈매기, 11번마 서브퀸.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좀 압도적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뭐 2번마 광대 순천이라든가, 또는 좀 인기가 있다면 뭐 9번마 갤런트 워리어 정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경주를 예상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이 6번마 부산한 갈매기가 거의 인기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봅니다. 이게 지금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 앞선에서 버티기, 이 1400m 경주에서 버텼기 때문에, 1300m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니까, 어, 이 마필의 상승세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어서 지금 인기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왜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냐 하면 순발력이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은 마필도 아니고 지난 경주는 경주가 상당히 느렸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뷔전에서 마하타이탄, 뭐 머니백 이런 마필들 좀 선행이 강한 마필들과 붙었을 때는 거의 이 선입권에 붙었다가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9번마 갤런트 워리어 이 마필의 순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앞선에 딱 나가고 킹비드가 또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고 또 이 인기마인 4번마 얼라이브 스타도 순발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마필은 아닌데 이 편성이 허접하다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산항 갈매기가 손쉬운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물론 지금까지 뭐 두 번뿐이 안 뛴 마필이고 신마기 때문에 아직 다 보여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는 있지만 저는 과도한 인기가 갔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마는 11번마 서브퀸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인데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3착, 3착. 근데 이 마필을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좀 많이 남기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경주거리가 좀 늘어났죠. 그렇다면 서브퀸이 이 앞선에서 좀 선행마들의 뒤에 바싹 붙어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모준호 기수가 기승함으로써 이제 감량이 무려 마이너스 4kg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충분히 통한다라고 보고 4번만 얼라이브 스타는 역시 지난 경주에서 상당히 호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부담 중량 57, 좀 어려운 부담 중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겨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직전 경주가 좀 휴양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쉬고 나온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제 컨디션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얼라이브 스타는 앞으로도 좀 발전 가망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마필은 바로 9번마 갤런트 워리어입니다. 이 마필은 원래 순발력으로 승부를 하던 마필인데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나오고 거의 좀 10개월 만에 주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약한 편성에서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거든요. 만약에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잡을 말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인 부산항 갈매기를 좀 뒤로 돌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 예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11번마 서브퀸 그리고 4번마 얼라이브 스타 그리고 9번마 갤런트 워리어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좀 버틸 수 있다면 저는 10번마 킹비드 이 마필도 버틸 능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토요일 제 3경주 국산마 6분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말은 이제 2번마 블루카이저,
그리고 3번마 라운드 타이거, 그리고 5번마 실버 드래곤, 7번마 로즈데이 마린. 뭐 이 정도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6번마 르르와 블랑이나 8번마 오피서 커맨딩 정도가 이제 복병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국산마 육군의 아무래도 조금은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큰 능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들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 5번마 실버 드래곤이 직전 경주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죠.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이 우에다 기수가 저는 거의 들어오는 걸 못 봤는데 이 마필을 가지고 아주 막강한 추임력을 선보이면서 2착을 차지하면서 배당을 냈었죠. 자, 7번마 로즈데이 마리는 이제 선위권에서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을 뛰면서 2착을 한번 갖다 댔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2번마 블루카이저나 3번마 라운드 타이거는 이번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8번마 오피서 커맨딩이죠. 이 마필은 분명히 덧뛸 걸음은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거리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1000m나 1200m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잘 붙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0이나 1200m에서는 거리가 좀 짧은 편이고 1300, 1400을 갔을 때는 또 추입이 돼야 되는데 조금은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서 커맨딩은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실력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4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초반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 게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솔직히 다 그만합니다. 3번마 라운드 타이거, 2번마 블루카이저. 이 두 마필이 선행 경쟁을 할 텐데 저는 이 두 마필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 앞에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이제 르르와 블랑이라는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일단 이제 지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앞선에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팁니다. 직직전 경주 이 1착을 한 이 경주에서요. 이 르르와 블랑이 선행을 나갔던 경주죠.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면 버틴다. 1400까지도 버티기 때문에 솔직히 1200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초반에 앞선을 나가질 못하고 혼전 상황에 들게 되면 이 르르와 블랑이 좀 몸싸움에 약한 모습, 그러니까 투지력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 저는 6번 르르와 블랑이 만약에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그냥 꽂힌다고 봅니다. 근데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3번마 농본락입니다. 이 마필은 원래 선행형인 마필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체가 되게 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받지를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쉽게 물러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앞선에서 전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외곽 게이트로 밀리다 보니까 인기권에선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농본락은 안에 갇히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최외곽에서 마음대로 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6번 르르와 블랑, 2번 블루카이저, 3번 라운드 타이거가 이렇게 앞선을 장악을 할 때 농본락이 그냥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앞선 장악도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실버 드래곤하고 7번마 로즈데이 마린이 앞선에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다 나름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버 드래곤의 추입력은 믿는데 우에다 기수는 솔직히 믿지를 못하겠고요. 7번마 로즈데이 마리는 솔직히 지난번 걸음이 저는 최선이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뛰었던 직전 경기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착을 했다? 그럼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늘어놓는 이유는요. 8번마 오피서 커맨딩이 전개에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선에서 빠르게 치고 나갈 때 만약에 8번마 오피서 커맨딩이 지금처럼 늑발 아닌 늑발을 해서 거리가 벌어진다면 솔직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박태종 기수가 어느 정도 선입권에만 딱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요. 상당히 그 마지막에 그 힘은 남아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의 이점으로 봤을 때 오피서 커맨딩이 가장 좋아 보이고 기수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르르와 블랑 그리고 밖에서 휘감고 들어올 수 있는 13번마 농본락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비인기마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배팅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한번 해볼 가치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실버 드래곤이나 로즈데이 마린 두 마필 중에 어느 한 마리가 만약에 추입에 성공한다면 저는 로즈데이 마린보다는 차라리 실버 드래곤이 오히려 더 추입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6번 르르와 블랑의 단독 선행 또는 13번 농본락의 외곽에서의 휘감기를 보는 순간에 2번 블루카이저나 3번 라운더 타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걸 쭉 보면 저는 안개테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8번 오피서 커맨딩 그리고 6번 르르와 블랑 13번 농본락까지 약간은 비인기마 쪽에 조금은 더 힘을 주고 싶고요. 만약에 올라올 수 있다면 5번마 실버 드래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경주 3경주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안말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권에 들어있는 말은 이제 4번마 마스터퀸, 5번마 달래, 그리고 9번마 사가르마타, 12번마 모닝 썬더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뭐 그레이트 고래든가 뭐 블루 엠버, 최강 드래곤 뭐 이런 마필들도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막 우수한 뭐 그런 경주가 아니고요. 인기마들이 좀 혼전구도입니다. 능력이 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나아 보이는 말은 이제 9번마 사가르마타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선에 나가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마필이 지금 올해 2월 달에 나오고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를 좀 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컨디션이 지금 나빠서 쉬었던 건지 아니면 출마운이 없어서 쉬었던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조금 공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승분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12번마 모닝 썬더입니다. 물론 뭐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크게 믿음은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요,
작년 7월 달에 뛰고 지금 10개월 만에 주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에서 이 마필이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때 역시 앞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장기 휴양을 했죠. 장기 휴양을 하고 다시 나왔는데 과연 컨디션이 살아났을까?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마필은 이제 경부대로의 자마입니다. 뭐 경부대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필인데 이 경부대로의 자마들이 솔직히 크게 막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모닝 썬더가 이번에도 자기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 휴양이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마스터키는 지금 떠오르고 있죠.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좀 상승세에 있습니다. 직전 경주 사가르마타와 해서 이제 1, 2등을 나눠 가졌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여유있게 우승을 하면서 역시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5번마 달래는 지금 4살짜리 암말이에요.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필은 약하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강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이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일 때는 상당히 빠른 게이트 이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앞선에서 좀 뛰다가 결국 마지막에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은 8번마 BK 파워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승군한 이후에 최근 세 경주가 상당히 좀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데 육군 시절에는 상당히 좀 잘 뛰었던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믿을 말도 없고 안 될 말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 1번마 트루 시그니처 이마필도 뭐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건 없습니다. 이마필은 5세짜리 앞말이고 24번을 뛰었는데 아직도 국산마 5군에 있다면 뭐 보일 거는 없죠. 근데 이런 편성에서 안 될 것도 없다라는 거고 3번마 원더러너 역시 마찬가지고 11번마 블루엠버 이마필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휴양하고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말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 6번마 킹스랜딩이 있습니다. 이마필은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5군으로 승군하면서 점점 하향세를 좀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마필이 언제 컨디션이 살아날 것이냐. 솔직히 이 킹스랜딩이 지금 4살이 되긴 했지만 국산마 5군에 머물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도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디션만 살아난다면 이 편성에서 안 될 것도 없다라는 거고 7번마 그레이트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제가 이 경주를 설명을 하는데 거의 모든 말을 다 언급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혼존도가 좀 높은 경주라고 봅니다. 물론 쉽게 마스터퀸과 사가르마타가 선행을 나가서 그냥 두 마리가 삥 돌고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봐요. 왜? 괴롭힐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달래도 그렇고 킹스랜딩도 그렇고 그레이트고도 그렇고 BK 파워까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부평 위주로 베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9번마 사가르마타는 좀 믿고 싶은 말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망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복병권에서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8번마 BK 파워 그리고 7번마 그레이트고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은 아니지만 역시 앞선에서 뛸 수 있는 4번마 마스터킹까지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구대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크게 뭐, 양편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편성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들이 좀 능력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기마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좀 인기마는요, 일단 1번마 서해 번쩍, 그리고 7번마 나이나이, 8번마 울트라킹, 그리고 9번마 AP팝텍, 12번마 대한질주. 이렇게 한 5마리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서해번쩍은 제가 나중에 상승세죠. 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입니다. 5번을 나와서 2번 우승을 하고요. 1번 준우승을 했던 말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3번 경기에서는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자, 이마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뛰다가 이제는 좀 앞선 장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붙여서 나오는데, 분류를 하자면 추임마 쪽에 좀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유리한 경주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선과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좀 올라오기는 좀 어렵지만 이철경 기수와는 지금 이 마필은 뭐 거의 찰떡 호흡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위권 또는 후미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치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 3F 타임을 보면 36초대예요. 36초대면은 이 경주거리가 지금 뭐 1200, 1300, 1200 이런 경주거리에서 이 정도 뛰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400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7번만 아이나이는 지금 8번을 나와서 4번의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이 없죠. 우승이 없다 보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였죠. 3월달 경주. 이 2착을 차지한 경주에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상당한 고배당이 지금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한 이 경주에서는 제가 추천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겨우 2착을 하면서 저는 적중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나름, 추천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이나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강력한 선행마가 있을 경우에는 뛰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능력이 좋다라기보다는요, 초반에 거리를 많이 벌려놓고 마지막에 버티는 경주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반에 앞에 선행을 못 나가거나 또는 경합 상태로 가게 되면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주를 거의 포기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혁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그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을 때 이혁 기수가 타고 들어왔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이용호 기수가 타고 이착을 좀 들어왔었죠.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이혁 기수가 물론 그 앞선 말 선행마들 몰이는 잘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일단 8번마 울트라킹이 있습니다. 이 마필도 선행형의 마필이죠. 선행형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따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어쨌든 앞선 싸움은 할 거란 얘기고요. 또 하나는 12번마 대한질주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4번을 나와서 3번의 준우승, 1번의 3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승권에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 마필도 보면 기본적으로 선행형으로 뛰는 말입니다. 선행으로 뛰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한 이 경주가 1400m 결국 경주거리는 경험을 해봤고 이때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앞서에 나가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선취도 자유롭고 전개도 자유롭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외곽 게이트에 가 있죠. 이 대한질주가 지금까지 4번을 나왔는데 이제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걸작 우먼한테 지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이때가 8번 게이트, 그 다음 경주 2착을 한 건 1번 게이트, 다음 3번 게이트, 5번 게이트 계속 안 게이트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외곽 게이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외곽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12번마 대한질주, 그리고 8번마 울트라킹, 7번마 나이나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순발력에 있어서는 12번마 대한질주와 울트라킹이 나이나이보다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나이는 전개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한편의 경마인데 저는 전개를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이 7번마 나이나이는 전개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8번마 울트라킹과 대한질주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8번은 좀 짧다라고 봅니다.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 1400m를 과연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직전 경주 국산마 6군에서 1400을 버티고 지금 승군을 했어요. 그 승군전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좀 승군전이라는 부담도 있고요. 상대가 강해졌죠. 그런 면에서 울트라킹이 끝까지 좀 선행 싸움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선행마 중에선 저는 12번마 대한질주가 살아남을 가망이 높다. 그리고 뒤에서 치고 들어올 1번마 서해번쩍. 1번마가 이제 여기쯤에 선입권에서 딱 쓰겠죠. 그러면 거리적인 이점도 있고, 놀라운 이 추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하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는 AP 파텍인데, 저는 이 AP 파텍은 왜 팔리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맛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은 뭐 크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보는 말은 뭐냐면 6번마 스타워즈입니다. 지금까지 4번 나와서 1착 1번, 2착 2번을 했습니다. 자기 몫은 충분히 한 말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직전 경주에서 7착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주가 강했냐? 저는 이번 편성보다 이 7착을 한 이 경주의 편성이 훨씬 강했다고 봅니다. 이때 1착을 한 말이 바로 1번마 서해번 쪽이었고요. 그때 들어왔던 말들이 뭐 블래싱 로드라든가 조여브러, 기분런너, 캐치참 뭐 이런 맛bil들이었거든요. 스타워즈는 제가 봤을 때 이 경주는요, 이 7착을 한 직전 경주는 좀 포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선입권에 붙여갔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뭐 어떤 액션 없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앞선의 선행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치열하다고 한다면 결국 혼전이 벌어질 거고 그때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저는 6번마 스타워즈 이 마필이 충분히 뚫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스타워즈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전개로 푸는 건데 결국은 이제 1번 서해번 쪽이나 12번 대한질주는 인기마입니다. 특히나 뭐 1번 서해번 쪽은 이번 경주에서 거의 뭐 충마감으로 팔리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충마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는 솔직히 충마가 없습니다. 물론 실전 배팅에 들어가서는 말의 컨디션의 상태를 보고 충마를 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솔직히 충마를 정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복병마인 6번마 스타워즈 그리고 추임력 막강한 1번마 서해번쩍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는 12번마 대한질주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우승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는 솔직히 뭐 나이나이나 울트라킹이 앞선에서 잘 버텨주거나 AP 파텍이 좀 끈끈한 면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뭐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자력으로 이 서해 번쩍 스타워즈 대한질주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4경주는요,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시네마들과 기존 국산마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2번마 톱 오브 코리아, 그리고 5번마 파인의 꿈, 8번마 스마트 모드, 11번마 원픽, 13번마 매직 파트너 등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9번마 닥터 위크레든가 12번마 저스트 윈 등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중에서 이 2번마 톱 오브 코리아와 5번 파인의 꿈, 이 두 마필은 지금 국산마 사군의 승분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톱 오브 코리아는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승을 못했던 경주가 보면 상대들이 조금 강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국산마 4군으로 승군을 해서 지금까지 싸웠던 5군의 마필들보다는 좀 상대가 강해진 거는 사실인데, 덕분에 이제 국산마 4군 승군전이다 보니까 지금 핸디캡 경주여서 부담 중량이 지금 마이너스 4kg입니다. 유연명 기스 같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가벼워진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5번마 파인의 꿈은 조금 늦게 이 마필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행보가 상당히 좋고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세의 마필이기는 한데 좀 상대는 좀 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파인의 꿈은요, 좀 종잡을 수 없이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약하다 싶으면 선행을 나와서 그냥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마필인 반면에 앞선이 좀 강하다 싶으면 뒤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추입을 시도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파인의 꿈이 인기마예요. 인기마인데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뭐 선행마가 별로, 그러니까 편성이 좀 약하다고 보고 선행을 나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뒤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냐? 이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파인의 꿈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발력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나간다면 뒤에서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주거리 1400m, 과연 파인의 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선이 무너질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8번마 스마트 모드는 승곤한 이후에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좀 상대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로비치 기수가 지금 연속해서 기승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우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선입 전개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8번 스마트 모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11번마 원픽은 제가 상당히 추천을 많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승군을 하고는 계속해서 하향권에 있었죠. 상승세를, 그러니까 혼합경주에서만 뛰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국산마로 들어갔는데, 이제 국산마 4군 경주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지 연달아 2번을 국산마 3군에서 좀 경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좀 어려웠죠. 직전 경주 국산마 4군에 자기 군으로 들어가서 조금 착차는 좀 벌어졌지만 그래도 3착을 하면서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픽은 앞선에서 뛰는 말이죠. 그리고 선입권에서 뛰다가 마지막에 이제 앞선 말들을 제치고 올라오는 마필인데, 최근에 그 특유의 그 막판 추입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제 스마트 모드보다 약간 앞섰죠. 0.1초 차이가 났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원픽의 이호식 기수가 재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13번만 매직 파트너는 솔직히 말하면 말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저는 조인공 기수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부산 기수 중에서는요. 기록도 상당히 양호하고 직전 경주가 한 4개월 정도 휴양하고 나온 휴양전이었는데 비록 3착을 차지했지만 자기 모습은 충분히 좀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좁혀는 지는데 인기만은 상당히 좀 혼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마필 중에서 좀 안 되는 말 한 마리를 좀 꺾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인기말을 꺾고 있는데 화인의 꿈, 이마필이 질주습성 이런 식으로 말을 타는 걸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포지션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8번 스마트 모드, 그리고 11번 원픽, 2번 톱 오브 코리아, 이렇게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고요. 만약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12번마 저스트 윈이 막판에 한 발을 친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의 질주 습성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어떤 말이 능력이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노리는 말은 7번마 회두령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물론 앞선 전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대들이 좀 강해졌죠. 강해지긴 했는데 이 마필도 보면요. 6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2번, 3착 1번 거의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상당히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안토니오 교수가 처음 기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이 회두령이라는 말을 가장 영리하게 좀 기승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고 상대가 좀 강해진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회두령이란 말의 앞으로의 발전 가망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 회두령이 이번 경주에서는 좀 전개의 이점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은 파크윈, 3번마 최고 캠프, 6번마 천총,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은 솔직히 좀 볼말이 그렇게는 없습니다. 자, 12번마 원더풀 매직 정도가 직전 경주에 1착을 했기 때문에 좀 인기권에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6군에서 거둔 성적이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좀 강해졌거든요. 그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파크윈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요.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주에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분명히 선행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에서 엄청나게 힘싸움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혁 기수가 이제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이혁 기수랑은 그렇게 뭐 썩 잘 맞는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번엔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 치고 나올 겁니다. 자, 3번마 최고 캠프는 순발력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편성에서는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끈끈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최근에 세경주가 조금 하향세 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필의 기세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는데
물론 뭐 이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좀 하향세라는 게 마음에 걸리고요. 6번마 천총도 역시 회두령과 마찬가지로 승분전입니다. 4살짜리 수말인데 10산전을 뛰어서 이제 승군했다. 물론 뭐 상생경마고 무관중경마였기 때문에 레이팅이 반영이 안 되는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이 마필의 능력은 뭐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의 최대 변수는 9번마 기분 러너입니다. 5살짜리 순말이고 16전을 뛰어서 1착 한 번, 2착 한 번 보여주고 다 보여줬죠. 근데 이마필이 상당히 그 앞선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버티기를 노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주 전개를 보시면요. 자, 일단 뭐 앞선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이 2번마 파크원, 뭐 3번마 최고 캠프, 그리고 6번마 천총, 그리고 9번마 기분 러너, 12번마 원더풀 매직까지 다 순발력을 갖고 뛰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파크원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외선 정렬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힘한 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 제가 말한 7번마 회두령입니다. 자, 안토니오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행 싸움에 가담을 한다면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어쨌든 앞선이 치열한 난타전이 될 거가 뻔하기 때문에 특히나 9번 기분 러너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나머지 마필들이 이 9번 기분 러너를 잡기 위해서 초반에 서두를 가망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힘한 배가 어렵다는 건데 만약에 이 회두령이 이 싸움에 말려들면 이 회두령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번 회두령을 탄 모습을 보면 결코 선행 싸움에 말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일단 회두령이 마지막에 앞선 말들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선에서 버틴다면 저는 2번마 파크 윈 정도가 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9번마 기분 러너가 만약에 도주성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행마가 많은 경주에서는 결국은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뒷심이 좋은 말이 그럼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뒷심만 좋아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좀 갈 수 있는 말이 직전 경주에서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6번마 천총이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지금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 앞선에 나가기도 그렇고 따라가는 전력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보는 마필이 1번마 DK 마루입니다. 자, 9번을 나와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은 미국산 말임에도 불구하고 국산마 5군으로 어떻게 보면 강등이 됐죠. 네, 강등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비인기권이죠.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백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김하연 기수가 감량의 이점을 안고 가고 있고 게이트의 이점에 그래도 마지막 추임 능력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진다면,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런 마필들 선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 확률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이 경주는 그래도 흐름이 빠를 경주이기 때문에. 근데 앞선이 난타전이 벌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안 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7번 회두령 이 마필을 충마로 봅니다. 물론 승분전이지만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는 2번마 파크윈, 그리고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9번마 기분 러너까지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1번마 DK 마루의 마지막 추입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5경주 국산마 5군의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죠. 뭐 어느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어느 말이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원의 1600m를 물론 뭐 뒷지선 주로가 되게 길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곽마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선행마가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좀 배팅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왜? 믿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강하게 놓고 축마로 놓고 가야 되는데 믿을 말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번마 톱페스트, 8번 금화구 포인트, 다음에 9번 얼라이브 캡틴, 그리고 12번마 매직 코스, 13번마 해운대 썬더, 이렇게 5마필 중에서 선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5마필을 선택한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선행마, 다음에 얼라이브 캡 해운대 썬더 선행마, 금화구 포인트, 이편성에서는 선행이 가능한 말. 이래서 이렇게 세 마필을 지금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선행마의 혀를 찌른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9번마 얼라이브 캡틴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1600m 경주인데 앞선이 좀 많이 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번마 톱베스트가 이런 편성의 이점을 안고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외곽에 있는 13번마 해운대 썬더, 이 마필도 기수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행을 가는 이 두 마필,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갖고 있는 8번마 금화구 포인트까지 선행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인 2번마 투투 칼턴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우승을 했죠. 자,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지질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근데 1600m니까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0m는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투 칼턴이 쉽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담 중량이 57이에요. 이러면 이 앞선의 말들 뒤에서 이게 한번 뒤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쯤에 스타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1600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말들을 따고 들어온다? 저는 솔직히 그런 그림은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쓸 수 있는 말들이 좀 유리하다. 매직코스 14번 매직코스는 장점은 딱 하나예요. 모주노 기수가 타면서 감량이 됐다라는 거. 딱 그거 하나고, 직직전 경주에서 파인의 꿈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었는데, 그때 기록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런데, 솔직히 이 마필이 능력이 있다면, 전 경주에 들어왔어야죠. 직전 경주에서. 근데 직전 경주에서 너무 어이없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전을 뛰어서, 지금 1착 한 번, 2착 한 번 한 말입니다. 뭐 더 이상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 나온 마필들이 솔직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식마로서 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말은 9번마 얼라이브 캡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6번마 톱베스트, 그리고 8번마 금화급 포인트, 13번마 해운대 썬더, 이 선행마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마지막에 올라온다면 9번마 얼라이브 캡틴 정도가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인기마인 2번마 투투 칼턴은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6경주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이고 이제 앞말의 경주입니다. 자, 오늘 경마 예상이 제가 대부분 지금 인기마들보다는 복종마 위주로 지금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날이 참 위험해요. 복종마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죠. 근데 전체적인 그 적중의 확률로 봐서는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뭐 일단 전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제 주관적인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는 6번마 눈부신 한센, 7번마 글로벌선, 그리고 11번마 여걸비전, 세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3번마 브라운 로즈, 8번마 독보천하,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국산마 4군 경주인데, 여기에서 좀 한계를 좀 보일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조금 포인트는 뭐냐면요, 앞선의 말들이 무너질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의 인기마들이 뒤에서 좀 올라오는 선의권에서 앞선을 보내주고 뛰다가 마지막에 덮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선행 마필들의 싸움에서 과연 무너질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8번마 독보천하,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나머지 마필들도 다 순발력들은 가지고 있어요. 순발력들은 갖고 있는데, 질주수상 자체가 맨 앞에서 바람 맞으며 뛰는 그런 스타일들의 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글로벌선은 최근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3연승 동안에 국산마 6군, 그 다음에 국산마 5군에서 2번, 이렇게 3연승을 거두고 지금 4군에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3번의 그 3연승을 제외한다면 7번을 뛰어서 2척 1번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런 말이 좋은 말이냐? 물론 좀 늦게 성장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글로벌선도 좀 그런 형태의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뭐 자기 몫은 좀 할 수는 있지만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다? 저는 여기에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물론 글로벌선한테는 적정거리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단거리에서도 앞선을 나가는 말이 아니고 선의권에서 붙어가다가 마지막에 힘을 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은 좀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아무래도 4군은 상대가 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선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강하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또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걸 어디서 말씀드릴 수 있느냐? 독보천하가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말인데 국산마 4군에 와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보천하가 만약에 선행을 나갔을 때 글로벌선이 따라가서 독보천하를 쉽게 넘어설 수 있다? 저는 쉽게 넘어서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독보천하가 지금 국산마 4군에서 강한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글로벌선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6번마 눈부신 한센,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초반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좋았는데
이제 국산마 4군에 올라오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편성이 조금은 약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몫은 좀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이 문세영 기수의 이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이 눈부신 한센을 가지고 입상의 한 자리는 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1번마 여걸비전. 이 마필은 직전 경주죠.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최일각 게이트에서 아주 멋있는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말인데, 그리고 나서 또 하향세로 빠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기마들이 크게 믿음이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당마 또는 복병마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이 13번마 머니시장입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어요. 밀려 있기는 한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자, 13번마 머니시장이 만약에 외곽에서 이렇게 휘감는 그런 선행 경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독보천하와 함께 앞선 전개를 분명히 할 것이고, 마지막 버티기를 시도할 텐데, 그럼 마지막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말들이 머니시장을 넘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말들이 있느냐? 저는 또 그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머니시장은 국산마 4군에서 잔뼈가 굵은 말입니다. 자, 국산마 4군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뛴 4경주를 보시면, 이제 2착 한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빼고 나면 4전 1승 2착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솔직히 다른 말에 밀릴 게 없다라는 거죠. 김효종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김효종 기수가 그래도 계속 연속해서 2번을 탔었고, 이런 마필을 또 김효종 기수가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머니 시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들, 앞선에 있는 말들 중에서는 최강마가 있죠. 근데 최강마는 처음 데뷔 전에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데뷔 이후에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젠 완전히 하향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6경주도 저는 혼전이라고 봅니다. 어느 마필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3연승을 거두고 있는 글로벌선이 진짜 좋다. 물론 연승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마필의 기세라는 거는 무시 못합니다. 상승세라는 거는 무시 못해요. 근데 승군전에서 한 번쯤은 꺾일 때가 된 것 같다. 이 글로벌선이 지금 이 경주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경주 전개 포지션이 제가 보기엔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선에 갈 수도 없고 뒤에 붙어서 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외곽에서 계속 힘만 낭비하다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13번 머니시장, 그리고 6번마 눈부신 한센, 그리고 8번마 독보천하, 이렇게 3마피를 좀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근데 뭐 보병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7번 글로벌선, 글로벌선이 들어오면 재미없는 경주가 되겠죠. 네, 이 정도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이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죠. 혼합 3경주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1800m는 서울의 1700m와 전개가 비슷하다.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이 가는 말은 1번마 금화미스틱, 3번마 맨 오브 턴, 그리고 8번마 말리부별, 9번마 장산도끼. 이렇게 4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8번마 말리부별, 9번마 장산도끼, 유연명 기수,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 이 두 기수가 타고 있는 이 두 마필의 인기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말리부별 이마필은 지금 13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근데 최근의 행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 우승, 그 직전 경주는 2차. 그러니까 좀 마필이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고, 이미 5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낄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늘어났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요, 선위권에서 뛰다가 마지막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주가 그랬고, 그 전에는 이 말리부별이 조금 부진을 겪을 때는 아예 스타트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맨 후미에서 바닥 추입을 하니까 결국 맨날 아쉬움만 남고 뛰다 말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최근 두 경주는 어느 정도 붙어 들어왔습니다. 선위권에 좀 붙어 들어와서 마지막 힘을 썼거든요. 특히 직전 경주에서는 솔직히 부산에 지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어플리트 0을 꺾고 올라온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의 발전도 어느 정도는 더 뛸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리부별도 상당히 좋고요. 자, 9번마 장산도끼. 예, 어느덧 지금 5세가 되어버렸죠. 이마필은 상당히 뭐 고가의 말이기도 하고 기대가 많았던 말이고 어느 정도 뛰고는 있는데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어쨌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자기 몫은 해낼 마필로 보이고 역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가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리부별과 장산도끼, 유연명 기수와 페로비치 기수. 원래 여기에 이제 서승훈 기수까지 들어서 이제 3명이 트로이카 시대였는데, 요즘은 서승훈 기수가 많이 조금 약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최시대 기수라든가 조인권 기수, 이제 이런 기수들이 말들을 좀 잘 타고 있죠. 자, 그럼 이 말리부별과 장산도끼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냐 없냐를 찾아야 됩니다. 자, 1번마 금화 미스틱은 이 마필도 역시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뛰는데 게이트까지 1번이다. 자, 그러면 좋은 조건은 좀 다 가졌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지금까지 게이트 운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뭐 10번 뭐 안으로 들어와 봐야 8번 뭐 이랬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필이 솔직히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은 분명히 되는 마필이니까요. 거기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이변을 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전개를 좀 흐트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요. 3번만 맨 오브톱은 좀 마필이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약한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세게 볼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맨 오브 톱은 편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마필이다라고 보는데 이번 편성은 솔직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맨 오브 톱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여기서 좀 보는 마필은 뭐냐 하면 7번마 래피드 게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승군을 한 이후에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추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이고 직전 경주에서 추임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말리부별과 같이 뛰었죠. 같이 뛰어서 말리부별이 55초 7로 우승을 했고 래피드 게임이 56초 6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1초 정도 차이, 한 5마신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래피드 게임이 이 마필도 약간 선입권에 좀 붙여서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김혜선 기수 여자 기수지만 상당히 말을 잘 타죠. 그리고 말을 다부지게 탑니다. 이제 출사에서 돌아와서 상당히 좀 요즘 좀 상승세에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 래피드 게임의 김혜선 기수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인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이 들어오면 당연히 배당은 나오겠죠. 자, 전체적인 전개의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1번 금화 미스틱이 좀 앞선에 붙여갈 가망이 높고요. 오히려 9번마 장산도끼도 페로비치 기수가 앞선으로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3번마 맨오브터까지 선행 경합을 나설 거고 바로 그 뒤로 말리부별과 10번 전설의 보스 그리고 7번 래피드 게임이 따라가는데 이 래피드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초반에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7번 래피드 게임, 8번 말리부별, 9번 장산도끼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는 1번 금화 미스틱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7경주 혼합 4군의 1700m 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혼합 4군의 경주를 참 싫어합니다. 정말 감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1700m 경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혼합 4군의 1700m 이렇게 오니까 야, 이게 재밌는 경주인가 재미없는 경주인가. 자, 이번 경주는 그냥 딱 보기에는 인기가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이제 1번마 데디코잔, 2번마 JS 군주, 그리고 4번마 흥과 기쁨, 7번마 톱시드. 이렇게 네마필 정도가 이제 인기권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네마필 선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금성여왕이라든가 뭐 그린와트, 뭐 엘리트라인 뭐 이런 말들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겠지만 좀 보여준 걸음이나 능력에서는 좀 이 네마필 앞에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1700m 경주의 특성상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4번마 흥과 기쁨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 흥과 기쁨이 이제 170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뛰면서 일단 4번마 흥과 기쁨이 앞선을 장악할 가망이 높고요. 그 옆에 바로 이제 7번 톱시드 그리고 안쪽에 이제 2번마 JS 군주 이렇게 세 마필이 어우러져서 이제 코너를 돌게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뒤에 붙여서 이제 뭐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데디코잔이라든가 뭐 6번마 금성여왕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1번마 데디코잔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순발력보다는 마지막 추임력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들어오려면 1700m의 경주거리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초반에 붙여야 됩니다. 거리가 만약에 조금 떨어지게 되면 1700m 거리에서는 선행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행마들이 또 뭐 마지막에 좀 바닥을 기는 말이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디코잔이 어떤 승부를 펼칠 것이냐. 이 하만식 기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고 말을 되게 잘 타는데 이 하만식 기수는 제가 봤을 때는 선입형이나 선행형의 말을 탔을 때 조금은 더 실력을 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끔가다 엉뚱한 말을 갖고 추입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마필을 지금 데디코잔이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저는 1700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인기만 네 마필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이 4번마 흥과 기쁨이 비록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어요. 뭐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고 특히 못 뛸 때는 뭐 거의 경주를 포기하고 착착가 많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00m 이번 경주 강한 선행마가 없을 때 흥과 기쁨을 가지고 이진철 기수가 처음에 탁 치고 나와버리면 솔직히 잡을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직전 경주 52였는데 요번에는 56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우승을 했을 때 52를 달았었는데 지금은 56을 달아서 4kg가 늘어났습니다. 4kg가 늘어났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4kg 늘어나서 56이다. 저는 솔직히 57을 안 넘으면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하고 부산 경마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부산 경마는 거의 다 오르막 주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승선 구간이 직선 주로도 길고 서울보다, 그리고 오르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 1kg, 2kg, 3kg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서울 경마장은 그거에 비해서는 부담 중량의 차이를 부산에 비해서 좀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흥과 기쁨이 이 1700m 거리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그렇다면 늘어난 4kg의 부담 중량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다만 이 마필 자체가 원체 기복이 있다 보니까 과연 믿고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고요. 7번마 톱시드는 최근에 이제 말이 살아났죠. 최근에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보시면 10전 3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최근 2경기 연속 우승한 거를 제외하고 나면 8전 1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1700m의 거리 특성상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경주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에 변수는 이제 9번막 그린와트입니다. 그린와트는 기본적으로 순발력고 갖고 있는 데다가 도깨비 기수죠. 김옥성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옥성 기수가 생각보다 1700m에서의 성적이 좋습니다. 왜? 무조건 치고 보니까요. 그래도 버티기를 가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9번마 그린와트는 선행을 나가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외곽 게이트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력 승부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앞선 말을 흐트러 놓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흥과 기쁨이나 톱시드, 다시 말하면 그린와트보다 앞선에 있는 말들의 입상 확률이 저는 조금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린와트보다 뒤에 있는 마필들은 올라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경주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4번마 흥과 기쁨, 그리고 7번마 톱시드, 앞선 전개가 가능한 2번마 JS 군주,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인기마가 될 1번마 데디코자는 물론 앞선 싸움이 좀 치열하다면 분명히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토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고요. 오늘은 여러모로 조금 맥받친 경주들이 많은데 마지막 경주도 역시 그렇고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이번 경주에 좀 관심이 가는 말이 2번마 금화이금이, 5번마 천괴성, 7번마 헤들매, 그리고 13번마 슬링스톤, 뭐 이 정도가 좀 인기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직전에 뛰었던 걸 봐야 돼요. 2번마 금화이금이는 직전 경주에서 헤들매, 그리고 머니지프, 이렇게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헤들매와 뛰면서 결국은 헤들매가 2착을 차지할 때 금화에크미는 거의 바닥에서 놀았습니다. 13등을 했죠. 거의 꼴찌를 했다란 얘기입니다. 뭐 경기를 뭐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슬링스톤은 직전에 역시 그 헤들매 머니지프 이 경주 같이 뛰었던 경주죠.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 슬링스톤에 타고 있던 인다빈 기수가
스타트하고 일코너 지점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를 하면서 이제 주행 중지가 됐거든요. 자, 그때 영향을 받았던 말이 그마이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3착이라는 게 슬링스톤이 이제 그 김다빈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바로 뒤에 있던 그마에크미가 영향을 받았다. 결국 직전 경주의 이 그마에크미의 성적은 본인의 실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슬링스톤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마필은 인기권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슬링스톤을 임다빈이 타고 직전 경주에 낙마를 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이 문세영 기수가 탄다. 이랬을 때는 뭔가 변화가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 슬링스톤은 초반에 문세영 기수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8전 3승 2착 3회. 그리고 어쨌든 습성 자체가 좀 앞선에서 뛰는 말이죠. 이번 경주가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고 들어오면서 문세영 기수가 앞선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청계성이죠. 자, 최근에 바닥권입니다. 완전 바닥권인데 이마필은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앞선을 잘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 이 청계성을 하만식 기수가 타고 앞선에 나갔습니다. 1800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려서 결국은 행복왕자에 이어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만약에 하만식 기수가 그때 경주처럼 탈 수 있다면 마지막 버티기도 가능해 보인다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충만은 해둘매입니다.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말이죠.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잘 뛸 때 아주 멋있게 뛰고요. 안 될 때는 아주 속 터지게 안 들어옵니다. 자, 이마필의 특징 추입입니다. 추입인데 이마필은 외선 추입보다는 내선 추입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 사이를 뚫고 막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를 보는 모습은 뚫고 들어올 때 보면 상당히 멋있고 재밌습니다. 근데 항상 좀 아쉬움을 남길 때 그럴 때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솔직히 경주 내내 가슴을 조이면서 봐야 될 말이 이런 마필들입니다. 언제 올라갈까. 솔직히 선행만 앞에 딱 나가서 버틸 수 있다 하니까 응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선행마가 강하지 않습니다. 5번 청계성이 경기를 이끄는 가운데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말 13번 슬링스톤. 이 정도가 한 3, 4코너까지는 앞선에서 나갈 거고요. 물론 6번 원더풀 마리아도 빨리 붙기는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 직선적으로 7번마 헤들메가 멋있는 추입으로 들어올 때 2번마 그마이크미가 따라오는 거죠. 자, 여기에 같이 따라오 들어올 수 있는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말 4번 스피드 왕룡입니다. 최근에 좀 하향세를 겪고는 있어요. 겪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이마필이 지금 뭐 6세 말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뻗어나갈 거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국산마 3경주 좀 약편성이라면 순위권은 노릴 수 있는 말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경주가 앞선이 무너질 때 헤들매가 뚫고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오는 말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말이 2번 그마이큼이나 4번 스피드 황룡 정도라고 보고요. 13번마 슬링스톤은 분명히 인기마입니다. 분명히 인기마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체적인 예상이 인기마들을 좀 제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청계성의 능력이 슬링스톤보다 전개에 있어서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슬링스톤을 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계성과 슬링스톤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헤들매가 추입을 할 때 청계성과 슬링스톤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다면 저는 청계성이 살아남을 것 같고 선행마가 다 무너진다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마이크미와 스피드 황룡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의 충마 7번 헤들매입니다. 헤들매를 충마로 보고 있고요.
들어올 수 있는,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5번마 천괴성, 그리고 2번마 금화 에크미까지 이 두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4번 스피드 황룡이 마지막 뒷심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